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전 세계적 기후플레이션에 따른 작황 악화로 농산물 ETF가 하반기 반등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엘니뇨로 코코아 가격이 3배 급등했는데 하반기 미국과 중국 등의 홍수나 가뭄을 일으키는 라니냐가 도래해 농산물 가격이 뛸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제로 음료와 제로 아이스크림 등 제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당사들도 대체당 사업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체당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지면서 국내 대체당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체당이 설탕처럼 단맛을 내면서도 칼로리가 없거나 적기 때문입니다. 최근 즐거운 건강 관리를 중시하는 헬시 플레저 영향을 받은 소비자들이 제로 상품을 찾고 있습니다. 음료뿐만 아니라 주류, 아이스크림, 소스 등도 제로 상품으로 출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애장품이던 엔비디아와 테슬라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주가가 크게 오른 데다 고점 논란까지 불거지자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는 최근 일주일간 테슬라 주식을 8억 7,470만 달러어치를 매도했습니다. 같은 기간 엔비디아도 6억 5,321만 달러어치를 팔았습니다. AI 산업 대표주 엔비디아는 올 들어 이달 10일까지 172.4%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상승세에 올라탔었던 국내 투자자들이 지난달부터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고점 논란이 나오자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쇼핑 목록에서 빠지지 않았던 종목들이죠. 올 들어 글로벌 전기차 산업 성장세 둔화로 테슬라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투자자들은 꾸준히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달 새 주가가 54.3% 급등하자 팔자로 돌아섰는데요. 국내 증시 역시나 이 같은 심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핵심적인 시장의 흐름들 궁금하시죠? 코스닥은 상당히 반전의 성공을 좀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금투세 폐지에 대한 하방 정지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이 아무래도 좀 미증시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장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금요일 효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주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고요. 또 미국 시장의 빅테크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7월은 아무래도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 왜냐하면 상반기가 1개월에서 1월에서 6월까지 끝나고 7월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도주 교체라든가 이런 혼란스러움들이 있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잠시 후에 요거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답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혼란스러운 시장 분위기 속에서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해 볼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에서 많이 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CPI가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요거는 그 인플레이션이 잡혀지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확실한 데이터의 시그널들인데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급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하냐면은 경기 침체의 또 신호가 오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빅테크 기업들이 약간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좀 바라봐야 될 부분들은 가장 6월 말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트럼프하고 바이든의 어떤 대선 TV 토론 결과 트럼프의 압승들이 좀 일어나고 있고 또 트럼프에 대한 주도 섹터의 어떤 수혜주들이 밸류업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에서는 특별히 악재 부분들은 아니지만은 주도주의 교체 부분들이 좀 심각한 약세 부분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이 이제 급락을 좀 했었다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다만 국내 증시에서는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느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국내 증시에서는 가장 첫 번째 부분에서는 코스피 그다음에 코스닥 양시장다가 있는데 코스피는 신고가를 갱신하다가 약간 밀려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바닥을 다지다가 오늘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양쪽 시장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코스피의 어떤 흐름들을 추세선으로 보면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그거 보면은 제일 먼저 신고가를 갱신을 좀 하면서 잘 올라가다가 어떤 고점 저항에서 일시적으로 약간 밀렸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들이 일시적인 현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3분기에 대한 경기의 어떤 흐름들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실히 상방향으로 규정을 지을 수 있느냐 하면은 최근 발표된 7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우리나라의 수출 부분들이 증가폭이 상당 부분 가파르게 증가가 좀 되고 있고요. 또 반도체가 주도한다는 시그널들이 좀 있기 때문에 3분기에 수출이 갑자기 보통 3분기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늘어났다는 그 시그널들이 분명히 좀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래소 코스피는 추세를 타고 계속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큰 어떤 의미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가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함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죠. 계속해서 삼중 바닥을 보이면서 바닥 다지기만 해줬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약세에도 불구하고 양십자 도지형을 그리면서 코스피보다는 선방을 좀 하는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이격이 굉장히 멀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코스닥이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부분에서 코스닥은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 비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의 개인 투자의 수급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요인들을 한번 찾아보자면은 그중에 금투세 폐지 지금은 여당에서만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좀 했죠. 근데 워낙 개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야당에도 압력을 많이 넣었던 뭐 그런 청원도 놓고요. 그런 약간은 눈물겨운 어떤 노력 덕분에 야당에서도 이거 폐지 내지 보류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약간 포퓰리즘적인 경향도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되면은 올해 말까지 금투세 폐지나 이런 것들이 영향이 없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많이 개선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이제 팁으로 드리면은 트럼프가 됐을 때 수혜주로 떠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두 가지 섹터는 확실합니다. 하나는 방산이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 쪽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금리 인하가 좀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보자면은 전기차인데 전기차라고 하면은 약간 의외에 여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냐하면은 석유나 석유 산업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규제할 것이다 하는데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하고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는 굉장히 각별하고 친한 또는 정치 자금을 많이 내주는 그런 친한 부분들 되고 실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는 경제 고문을 안 친다는 기사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세게 올라간 것이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그게 6월 말부터 올라갔던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바람이 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도 바람이 불 수가 있고 반도체는 뭐 이게 뭐 좀 피해주도 아니고 수혜주도 아니고 좀 약간 어정쩡한 관계있죠. 근데 굳이 어거지로 한번 이렇게 말을 붙이자면은 엔비디아의 CEO가 누굽니까? CEO가 대만 사람이죠. 사실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 그런 대중 마찰이 더 강경해졌을 때는 엔비디아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지금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중 패권에 싸움을 걸었던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렇죠? 관세부터 환율 전쟁까지 다시 물론 그걸 계승했던 사람이 이제 바이든이었지만은 트럼프가 다시 한번 돌아오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승부를 보이려고 하죠. 그러면서 러시아하고 화해를 한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을 분리를 시키는 거죠. 러시아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중국을 더 철저히 고립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현재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하반기는 트럼프 수혜주로 우리가 올인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6월 말하고 7월 초에 가장 급격한 변화의 어떤 섹터들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코스닥 시장이 바로 코스피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이격이 줄어드는데 이 금투세 폐지하고 트럼프의 수혜 업종에 대해서 랠리가 한 번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우리 시장에 있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짚어주셨는데요. 자, 이런 시황 공부를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한번 임상윤 전문가님과 자세하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을 참고하시면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시장 공부 자세하게 해볼 수 있으니까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STX 그린 로지스를 주셨고요. 매수가가 25,000원에 비중은 8%입니다. 해운주인데 오늘 종가를 보니까 12,000원이고요. 우선 오늘 장에서도 10%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25,000원이 매수가이시면 보유 기간도 조금은 긴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예, 오늘 뭐 상당히 많이 빠진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STX 그린 로직스 부분들은 이제 물류로 뭐 좀 파악을 좀 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물류 쪽의 또 흐름들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좀 포진이 돼 있죠. 그래서 홍해 리스크 부분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수급적으로는 약간 좋아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시총이 일단 가볍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테마적인 요소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지수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은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대량 거래가 터진 가격 여기에 이제 중심을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슈팅이 지금 되고 있지만은 절반 정도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보이면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 음봉이 되면서 21선이 살짝 깨지더라도 2층의 지지를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종가상으로는 12,000원이 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지를 보일 수가 있고 매수가가 25,000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타기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춰주는 전략들 필요해 보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좀 올라준다면은 직전 고점 여기서 이제 돌파 완착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돌파가 하게 된다면은 그래도 가격선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냐 하면은 약간 21,000원에 거의 근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자 7,000원에서 봤죠. 그러니까 이 3배수 하게 되면 21,000원이 됩니다. 3배수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의 근접하게 된다면은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는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입장에서는 일단 쌍봉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6,600원. 그래서 16,600원에서 조정 벌다가 갈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는데 16,600원을 보고서 일단 마디 매매를 좀 하시는 전략들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21,000원 열려있다는 뜻이지 꼭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시총도 가볍고 또 테마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여지이기 때문에 열려놓고 다만 목표가를 16,600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좀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을 참고하시고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파미셀 파미셀? 8,500원에 네. 30%요. 8,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인데 자 오늘 종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1%대 상승세가 나오긴 했지만 5,560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 매수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비중도 30%면 전략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8,500원 매수가이십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파미셀. 자, 이 특별하게 이 종목을 매수하게 된 동기가 좀 있으신가요? 좀 약간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기는 하는데. 한 1년 반 됐고요. 코로나 때 2년 됐네요. 코로나 때 2만 원대 그래요? 해가지고 예, 좀 단가를 물타기해서 좀 낮춰놨습니다. 예, 예, 근데 너무 기다림이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예, 오늘 멘트님께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예, 잘하셨네요. 예, 예, 파미셀을 이제 보면은 파미셀은 이제 일차적으로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코로나 시기 때 이제 백신 관련해서 기초 약물을 만드는 원료약품을 좀 생산하는 것 때문에 수혜를 본다 해가지고 한번 크게 이제 튀었던 어떤 이력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다시 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근시일 내에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첨생법이 올해 초에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첨생법 시행령이 원래는 6월 달에 이제 통과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7월 달에 정도 나와 줄 수가 있는데 시행령이 통과되면은 상당 부분 어떤 규제 상황이 많이 줄기세포에 대한 규제 사항도 많이 풀릴 수가 좀 있는 상황이 좀 되기 때문에 줄기세포에 대한 바람도 불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부분에서는 트럼프 유세에 대한 수혜주로서 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바람이 불 수밖에 없다. 코스닥에 가려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바이오, 2차 전지. 이게 이제 바람이 이제 불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리면 오랜 동안 이 박스권 전략들을 약간 가지고 좀 있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충분하게 가격 조정 이게 12월 말 저점에서 벌써 6개월 정도가 조정을 보였습니다. 6개월 정도 조정을 보이면은 1년에 반이기 때문에 전환점의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빠르면은 이제 첨생법 관련된 이슈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점까지는 7,000원까지는 약간 올라와 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냉난점은 8,400원이기 때문에 7,000원, 7,000원에서 8,200원 사이 그 언저리까지는 한 번은 올라와 줄 수 있습니다. 약 7,800원 정도 잡히네요. 근데 저점에서 어느 정도 올라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800원을 한번 잡아보면은
대략적으로 50%를 잡아보겠습니다. 2,500원에서 현재 5,300원에서요. 50%를 잡아보면은 대략적으로 이 가격이죠. 50%가 네. 맞이기 때문에 딱 8,000원이 잡히죠. 네. 현재 8,000원이 잡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8,000원 정도. 그러니까 매수가가 좀 8,500원이라서 매수가 근처까지는 한 번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매도나 비중 축소를 하셨다가 하는 게 좀 좋고요. 그다음에 아주 이제 장기적으로 가려면은 이것도 약간 넘어설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 가지고 한 8,000원에서 마디 매매를 한 번 정도를 하셨다가 절반은 계속 네. 들고 가고요. 네, 이런 네. 전략들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제가 립 서비스로 이거 파미셀 오래 물려있기 또 오래 행보를 했기 때문에 단순히 갈 거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하반기는 좀 더 다른 어떤 흐름들이 나타날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바이오 쪽은 지난 2년간 좀 별다른 이슈가 상당히 없었습니다. 또 네. 코로나 이후로 3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바이오를 한 사람들은 거의 상대적인 박탈감도 굉장히 심할 건데 시세라는 것은 순환매가 오기 때문에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파미셀 오랫동안 잘 버텼다 하는 것이 느낄 정도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주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이제 가시는 전략들 필요해 보입니다. 좀 도움 되셨나요? 예, 그러면은 절반 비중하고 나머지는 이제 계속 가져가고 한번 마디 매매를 한번 해보세요. 8,000원에 또 빠지면은 다시 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만약에 절반 팔았는데 날아갔다 하면은 그 절반 가지고 다른 종목을 또 사시면 되고요. 그렇죠? 아, 네, 네. 예, 이해하셨죠? 예, 화이팅 그게 하시고요. 이제 8월 달, 7, 8월 달 보면 되겠네요. 예, 네, 예, 잘 될 겁니다. 예. 자, 그래도 하반기에는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우선은 매수가 부근에서 절반 비중을 정리한 이후에 절반 남은 비중으로만 8,000원대에서 이 마디 매매 전략을 좀 짚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현대 바이오랜드 7,010원에 10%입니다. 현대 바이오랜드를 7,01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인데 자 화장품 원료를 제조하는 기업이죠. 오늘 종가를 보니까 4,715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해서 전략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현대 바이오랜드는 저희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예, 원바닥까지 주저앉았네요. 좀 마음고생이 좀 심하죠? 아니요, 아예 잊어버려요. 너무 속상하니까. 예, 언제 매수하셨나요? 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현대바이오랜드, 현대바이오가 아니라 뒤에 랜드가 붙었습니다. 화장품 원료 쪽에 좀 해당이 되고요. 네. 또 바이오 원료도 같이 이제 연관이 좀 있는데, 건강식품도 되고 뭐 예. 그런다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건강식품도 어떻게 보면 바이오 쪽과 연결이 되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워낙 의료비나 단가가 세기 때문에 사람들이 치료 쪽에서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많이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제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 가장 큰 시장이 오히려 미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이나 건강 관련된 부분들, 바이오 원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차트상으로는 좀 망가졌지만은 다시 한번 반등에 좀 성공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저점이 4,200원이 좀 해당이 되고요. 최근에 고점이 약 8,000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저점에서 4,200원이 이제 더블이 되면은 8,400원입니다. 여기까지가 간다는 것이 아니라 보통 가격의 층은 100%마다 이게 정해진 규칙이 있고요. 그러죠. 근데 그 큰 틀 안에서도 2분법으로 나누냐, 3분법으로 나누냐, 아니면 피보나치 비율로 나누냐에 따라서 마디가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특별한 어떤 변화가 없는 한 이 100%란 박스권 안에서 계속 행보할 수밖에 없어요. 발전이 없으면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주가가 최근엔 이슈를 타고 한 번 올라갔다가 100% 근접해서 어떻게 맞았습니까? 저항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려와주고 있죠. 그래서 근데 여기 바닥까지 내려와야 했는데 바닥까지 안 내려오고 바닥 위에서 살짝 걸린 데서 현재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도 100%가 아닌 살짝 걸린 지역에서 저항을 보였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살짝 위에서 지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등에 여기서 성공할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이 진폭의 절반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6,200원 정도가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충분히 진입될 수 있는데 하게 되면은 좀 물타기를 좀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조금 더 낮춰보는 전략들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그게 돼요. 이제 더는 안 내려갈 것 같아요. 예, 덜은 안 내려가고요. 만약에 이게 올라준다면은 실제적인 이제 박스권이 어떻게 정해졌냐면은 실제적으로 이 박스권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저점, 실제적인 저점이 4,205, 실제적인 고점이 8,405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사이에 갇혀주고 좀 있죠. 그래서 반등에 성공한다면 7,500원까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6,000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현재 또 바이오 바람이 한 번 불기 때문에 또 화장품 쪽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거의 이에 거의 근접하는 부분까지 한 번은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7,500원 라인까지는 올라갈 수 좀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죠. 다만 중간에 멘토님, 예. 바이오나 화장품이 급사를 탈 때도 얘는 움직이지도 않고 있었거든요. 예. 조금 내려갔는데 예.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바이오 장세가 다시 한번 하반기에 올 수가 좀 있는 거고요. 또 이때 매집 거래량이 있고 고점에서 매도 거래량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매물이 없기 때문에 쉽게 이 반등의 고점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그럼 내일이라도 그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점에서 보면 기본 50%는 만약에 이제 바람이 불면은 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대략적으로 7,000원 정도 되죠. 지금 최근 바닥이라고 보시면은 그래서 이 가격선에는 한번 좀 팔아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그 7,000원 정도. 기간이 오래 걸리나요? 한 2달 정도 잡아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럼 생각됩니다. 지금 추가 매수를 할 게 아니라 올라 막 갈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21선을 올라타시면은 약간 추매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죠? 21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 종목이 21선 위로 좀 가격이 형성된다 싶으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낮춰보자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나레나노텍이요. 나레나노텍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8,000원에 10%요. 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인데 디스플레이 장비를 좀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오늘 종가를 보니까 5,03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해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예. 매수가 8,000원인데 8,000원까지의 반등 여력이 있을까요? 지금 나레나노텍 같은 경우에 이제 OLED 관련된 장비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이 LG 디스플레이 부분들이 반등에 좀 그 흑자 전환이 3분기에 좀 진행이 된다는 그런 레포트가 이제 KB증권에서 나왔었죠. 자, 그 나레나노텍을 뭐 특별히 하시게 된 동기 같은 거 좀 가지고 좀 있나요? 여보세요? 예. 예. 그냥 사가지고 예. 수익도 내고 했는데 갑자기 떨어지는 바람에 그냥 계속 떨어져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예. 일단 뭐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도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5.11 쪽 부분들이 흑자 전환이 가시화된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장비나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훈풍이 불지 않기 때문에 또 수급적으로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중이 얼마 되지를 좀 않는 상황이 되면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되면은 약간 주도주 성격도 아니고 또 주도주라면 테마가 들어왔을 때 수급도 많이 들어오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살짝 벗어나는 어떤 위치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됐을 때 종목 교체 쪽으로 한번 나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한번 반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900원이니까 약 6,000원 정도 되죠. 그래서 매수가가 좀 높은데 현재 한 6,000원 정도가 되면은 기술적 반등이 한번 들어올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종목 교체를 한번 권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종목이 괜찮으면은 또 주도주 성격이 있으면은 또 계속 가져가는 전략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 있으면은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6,000원까지요? 예, 6,000원 정도 되면은 한번 종목 교체를 그럼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될까요? 추가 매수는 좀 자제를 좀 하시고 이게 지금 비중이 엄청 크거든요. 10%인데도. 10%밖에 안 되지 않 아니, 않은 10%인데도 크게 10%라고요. 크게 10%.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예. 지금 뭐 마이너스가 좀 1,000이 넘거든요. 지금. 예. 그러세요. 예, 그러면은 일단은 물타기를 조금 비중을 많이 쓰지 마시고요. 또 중요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한 5% 정도 더 하시고 기술적 반등이 되면은 이때 매도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시장에서 주도주의 성격을 띠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요. 기술적 반등을 노려서 종목 교체를 좀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저 콘텐츠리 중앙이고 12,000원에 10%요. 콘텐츠리 중앙을 12,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인데 자 오늘 종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1,76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를 소폭 좀 이탈을 해서 전략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예. 12,000원 매수가인데 저희가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까요? 예. 엔터 쪽 약간 좀 침체가 되고 최근에 이슈에도 약간 소외가 되는데 좀 마음고생 좀 많으시죠? 아니요, 그냥 뭔가 요새 기업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갈아탈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기업에 문제가 있는 거는 좀 아니고요. 최근에 엔터테인먼트 부분들이 약간 침체가 좀 일어났던 것도 있고요. 또 네. 현재 약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민의 사태 어떤 문제도 있고 약간 잡음들이 많이 좀 있기 때문에 K 한류가 지금 뭐 식품제에서 굉장히 날아가고 있고 화장품도 날아가고 있는데 K 한류의 주도 섹터가 사실은 엔터주거든요. 콘텐츠 쪽. 근데 오히려 이 종목은 철저히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영원히 소외는 아니고 사이클이 좀 다르기 때문에 늦게라도 한번 반등에 좀 성공할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일단 뭐 테마가 돌아야 되죠. 근데 콘텐츠 주랑도 일단은 테마가 돌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기다리는 전략들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기술적 반등이 이제 들어와 줄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이게 기술적 반등이 좀 세게 들어온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18,000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150% 반토막이 나면은 진바닥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8,000원에서 이제 9,000원까지 빠지면 진바닥인데 여기까지는 아니고 위에서 반등에 성공을 좀 할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이 한 이 정도 되고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만약에 주어지면은 14,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씩 진폭이 생길 때마다 대략 25%씩 올라갔거든요. 사실 여기서는 얼마를 올라갔냐면은 70%가 올라가 60% 이상 올라갔죠. 그래서 25%는 지난번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하게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은 최소 미니멈 과거에 나타난 표이기 때문에 25%만 되더라도
지금 얼마입니까? 여기 뭐 13,500원이 대피죠. 그래서 13,800원 내외의 흐름까지 표보라치 숫자인 여기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기술적 반등, 당장은 아니지만은 지금 KRU의 한류 쪽에 가장 선봉이 엔터이기 때문에 수렴매가 한번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좀 기다리시는 전략들 또 종목도 나쁘진 않기 때문에 좀 기다려 한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네, 기업이 빚이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다른 엔터나 이쪽인 원래 속성이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중앙일보 이제 계열사 쪽에 중앙일보 계열사 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조금 더 적습니다. 이 정도 좀 하시고 13,800원 한번 매도 시점 보시기 바랍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만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신다면 충분히 그 매수가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 13,800원 목표가로 이렇게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인내를 하시고 홀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삼성 ENC요. 삼성 ENC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460원이고요. 네. 100% 하고 있거든요, 이걸로. 네, 2,460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100% 비중인데 자 오늘 종가를 보니까 일단 7%대 하락세가 좀 나타났고요. 1,949원 이렇게 종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비중이 큰데 매수가를 이탈을 해서 지금 전략이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2,460원인데 지금 비중이 100%세요. 저희가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마음고생이 좀 상당히 많으시죠? 예. 예. 지금 비중이 100%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시가총액이 적으면은 회사의 본질 가치하고 직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 내부 사정에 종통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무리수를 둘까 하는 약간 의아심들이 좀 있어요. 네, 제가 무리수를 둔 것 같으세요. 예. 아는 사람 해가지고 예. 사람을 샀는데 이게. 네. 2,400원에서 19,000원, 1,900원까지 빠진 부분들이 없지 않았는데 최근에 전환사채 발행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인데 지금 시총이 260억입니다. 보통 이 1,000억 이하로, 그러니까 장이 안 좋아서 1,000억이 깨지면은 일시로 깨진 것은 상관이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종목이 1,000억 이상이 깨지면은 리스크가 돼야 되고 500억 이상 깨지면은 굉장히 많은 리스크입니다. 프리미엄이 기본적으로 1,000억이에요. 코스타. 근데 지금은 시총이 260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즉시 매도를 하시는 게, 왜냐하면은 손해가 많이 여기서 손해가 좀 발생이 됐지만은 리스크가 일단 있고요. 두 번째는 장이 좋다면 20%나 30% 우량주랑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부적인 어떤 확실한 것들이 없으면은 100% 매도를 또는 안 되더라도 50%라도 즉시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매도하면 낫겠네 그럽니다. 예, 그렇습니다. 희망적인 내용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니요, 이런 말씀도 감사드리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시총이 너무 낮으면은 내부적인 문제가 분명히 불거져요. 문제가.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과감한 결단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자, 우선은 비중 관리도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도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저는 삼익 THK요. 삼익 THK 매수가랑 네, 비중 네, 네. 어떻게 되실까요? 17,450원. 네. 10%. 17,45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인데 자 오늘 주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12,15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해서 전략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그래도 오늘 로봇주들 좀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는데 어떻게 17,450원까지 여력이 있을까요? 예, 삼익
THK 17,450원인데 네, 12,000원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게요. 예. 저 사실 이거 무슨 주식인지 잘 모르고 그냥 샀는데 이게 보니까는 저기 로봇주에 속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보니까 17,450원인데 조금 보니까 약간 무슨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물을 타가지고 예를 들어 15,000원 정도 해놨거든요. 아, 잘하셨습니다. 예. 네. 예, 삼익 THK 뭐 네. 삼익건설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네. 이 산업용 로봇 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에서 네. 많이 넘어온 것도 있고요. 기술 조율을 네. 많이 좀 했고요. 또 네. 나름대로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튼튼해요. 굉장히 좋은 기업이 좀 해당이 좀 되고 성장성도 높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종목은 참 잘 고르셨습니다. 근데 다만 근데 로봇 잘 안 테마가 움직여요. 예. 잘 안 움직인다고요. 예, 로봇 테마가 안 움직이는데 최근에 로봇 아. 테마가 약간 움직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한 번은 순환매가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네.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0,000원에서 100%가 되면 하나의 층이라겠죠. 그래서 성장성이 없는 것은 여기를 영원히 갇힙니다. 왜? 경기가 좋았다가 장이 좋았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갇히게 되죠. 근데 계속 장이 안 좋아서 빠졌습니다. 어디에 지지를 받았어요? 11,000원 이 위에서의 지지를 받았죠. 살짝 위에. 이것도 이제 대칭으로 해보면은 보이지 않는 층에 바로 그 아래 지선, 보이지 않는 층에 저항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반등이 되면은 여기까지 반등한다는 이야기다. 17,700원까지. 그렇다고 해서 여기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가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다만 열려 있다는 건데 여기서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 진폭의 종수비만큼 올라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16,400원 정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물타기를 잘 하신 것 같고요. 이 정도 되면은 16,400원 정도 되면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테마가 좀 돌아갈 수 있어요. 도움되셨나요? 네, 대표님 16,400원 거기까지 올 수 있어요? 예, 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꼭 저는 그냥 너무 이게 제가 가지고 있은 지 꽤 오래됐거든요. 수익도 났었는데 어떡하다 못 팔았어요. 이번엔 잘 파세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거기 아니래도 그냥 짧게라도 그냥 손실만 없이 나왔으면 싶은데. 네, 내용도 괜찮고 로봇 테마 돌기 때문에 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고요. 예, 한번 팔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오늘의 이 분석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국가스공사요. 한국가스공사 매수가랑 네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9,700원에 20%요. 네, 49,7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인데 자 오늘 종가를 보니까 43,100원입니다. 오늘 장에서 7%대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한국가스공사 저희가 전략을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예, 동해가스전 때문에 좀 이슈가 됐던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뭐 매수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신가요? 아니, 동해 그게 있어가지고 58,00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물타기 해가지고 그 정도 가격까지 내려놨거든요. 근데 예. 계속 빠지고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자, 약간 물타기를 잘 하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네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최근에 이제 27,000원에서 54,000원이 되면은 따블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네. 따블이 네네. 살짝 더 왔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현재 어디까지 좀 지지 벌쓰냐면 살짝 더 빠질 수는 있어요. 61선까지는. 이 냉난점까지는. 그건 냉라인의 저항선, 지선, 이 사이 중간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기술적 반등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기서 바닥을 다진 다음에 한 번은 리바운딩 반등이 들어올 수 있고요. 또 12월에 이제 시추선이 있고 12월에 어떻게 되면 현재 겨울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가스 가격이 올라가죠. 이런 두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20일과 60일이 수렴이 된 뒤에 다시 한번 상당 고점까지는 한 번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좀 탄력이 더딜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물타기 하시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가격 조정 거의 된 것 같습니다. 기간 조정이 된 다음에 쌍봉까지는 한 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62,000원에 한번 기다리시는 전략. 당장은 아니지만은
여름철이 끝날 때쯤에 또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탄력이 좀 살아날 수 있어요. 좀 약간 시간의 호흡을 길게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네, 아니 그러면 추매를 더 하고 싶은데 예. 추매는 어느 선 정도까지 더 해야 될까요? 물타기. 좀 지켜봤다가 한 4만 원 정도 가까이 60일선까지 오시면 그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1, 2주 더 기다렸다가요. 1, 2주 더 있다가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상담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종목 상담만 듣는 건 좀 아쉽다. 시황 공부도 같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시장 공부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하단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는요, 대안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전문가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시장 혼란스럽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좀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준비해 주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이제 바이오 쪽에 좀 해당이 되고요. 저 오늘 좀 잠깐 봐야 될 부분들은 홈캐스트라는 종목인데 홈캐스트는 셋톱박스 회사라서 바이오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언급을 하냐면은 이 홈캐스트는 황우석 박사 관련해서 많이 알려졌던 그런 부분인데 제가 이제 왜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첨생법 시행령이 이제 7월달에 현재 발표가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번에 두바이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도 무바달 그러니까 만수르와의 어떤 그 후원 아래 왕실 펀드가 무바달라인데 기재부하고 MOU를 맺었죠. 그래서 UAE에서 한국에 대한 바이오 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기회가 좀 생겨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기대 심리가 많이 좀 깔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전체 이 7,800원에서 2,400원 이 사이에서 계속 움직여주는데 최근 6개월 이상 바닥을 형성이 좀 있고요. 그래서 있기 때문에 이 시가, 매수가는 현재 월요일 시가, 그다음에 손절가는 3,000원, 그다음에 한번 튈 수 있는 부분이 한 7조 원 정도까지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대안주 추후 더 구체적인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X 그린로지스 16,600원 기준으로 마디 매매 진행해보자 짚어주셨고요. 파미셀 매수가 8,500원 부근까지 반등이 온다 싶으면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대안주 홈캐스트였는데요.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